이번 화에도 주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왕 희발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어린 아들 희송에게 왕위를 넘겨주나 희송이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생 희단에게 희송을 보좌하게 하며, 희단은 왕족들의 반란을 진압한 후 권력에 욕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이 집권 7년 후 주무왕과의 약속대로 권력을 희송에게 돌려주어 현재까지도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는 명성을 남기고, 시간이 흘러 주나라는 10대 군주 주여광 희호의 통치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희호가 각종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니 백성들은 원한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것을 지켜보던 희호는 아예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대화를 하는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린 후 자신이 백성들의 입을 막았다고 기뻐하였는데, 이것을 지켜보던 소목공이란 대신은 백성들의 언론을 막는 것은 강을 막아 홍수가 발생하게 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였지만 희호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원전 842년 침묵을 지켜오던 국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켜 왕궁을 공격하며 일부 대신과 군인들까지 참여하니, 희호는 폭동을 막아내지 못하고 측근들과 함께 도읍인 호경을 버리고 채라는 곳으로 도망가 기원전 828년 62세 나이로 돌아갈 때까지 다시 호경으로 돌아오지 못하며 주여광이란 시호를 받게 됩니다. 잠시만 설명드리자면, 고대 중국 사대부들에게 자가 있고 스님이나 도사들에게 호가 있는 것처럼 왕이나 황제에게도 인연호, 시호, 묘, 존호가 있는데, 인연호는 말 그대로 왕이나 황제로 등극할 때 인연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나, 같은 황제라도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하여 통치기간 여러 번 연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호는 왕이나 황제가 돌아가면 그의 업적을 좋거나 나쁜 의미로 대신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중국의 시호는 주나라부터 시작되며 진시황에 의해 잠시 폐지되나 그 다음인 한나라부터 마지막 황조인 청나라까지 이어오게 됩니다. 묘도 말 그대로 제사에 사용되며, 보통 개국 황제는 태조 계승자를 태종으로 이어오며, 존호는 당나라로부터 시작되어 시호와 다르게 비판적인 문자가 없으며 찬양하는 문자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시호는 보통 한 글자만을 사용하여 상중하로 나누어 대신들이 왕과 황제를 평가하는데, 예를 들자면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상으로 문, 무, 강, 성, 선, 명, 경 등이 있고, 중으로 아쉬워하거나 슬퍼하는 회, 도, 애, 민, 사, 서가 있으며, 하에는 비판적인 려, 유, 양, 허 등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국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주려왕이 도망갔지만 그의 아들 희정은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호경에 숨어 지내 있었는데, 이것을 발견한 소목공은 자신의 집에 숨겨줍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국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소목공의 집으로 모여들게 되니, 소목공은 사람들의 분노를 풀어주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자 할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희정이라 속여내어주니,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소목공의 아들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기원전 841년 국인들의 반란이 끝나자 사람들의 회의를 거쳐 소목공과 희단의 후예인 주정공이란 사람이 함께 주나라를 다스리게 하니, 이 세대를 주정공화라고 부르게 되며, 중국 역사에선 기원전 841년부터 정확한 연도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14년 후인 기원전 828년 주려왕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소목공과 주정공은 성인이 된 희정을 왕으로 추대하니, 희정이 주나라 11대 군주인 주선왕이며 직접 백성들의 분노를 지켜보았던 주선왕은 현명한 대신들을 중용하여 의견을 받아들이며 백성들을 위안하기 시작하며 내부 모순을 해결하고자 대외정벌도 시작하니, 주나라는 다시 국세를 회복하기 시작하여 이 시대를 선왕중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선왕은 점점 거만하게 변해 대신들의 건의를 들으려 하지 않고 처형해버리까지 하며 법령을 어겨가면서 제후국들의 계승 문제에도 참여하니, 대신들과 제후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간이 갈수록 전쟁에 패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귀족들이 토지를 사유화하면서 정전제까지 큰 파괴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정전제란 정자 모양으로 밭을 9개로 나눈 후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여 8개는 농민들이 얻고 나머지 1개는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방식인데, 나중에 전국시대부터 생산력이 강화되고 사유지의 개념이 확정되면서 상황에 의하여 완전히 폐지됩니다. 기원전 782년 주선왕이 돌아가자 그의 아들 희궁성이 왕위를 계승하고, 2년 후인 기원전 780년부터 도읍인 호경을 포함한 여러 곳에 지진과 가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보다 더욱 큰 위기는 희궁성의 개인 문제로, 주나라는 또다시 한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니, 희궁성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다음 화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